초등학교 이제 보내거나 하는 데는 트리지움이 좀 낮고,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쾌적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크 팰리스를 선호하고. 전반적으로 이 엘리트 레파 여기는 전월세 가격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파크리오가 한 2억 정도 전월세 가격은 좀 낮고요. 매매가 기준으로는 엘스랑 리센치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늘 보면 비슷하게 가요. 트리지움이 여기보다 보통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저렴하고, 보통.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가 여기보다 또 한 5천 정도 저렴하고, 보통 요런 시세 이제로 갑니다. 동마다 조금 다르고 수리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랑 파크리오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씩은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S리센츠 시세랑 거의 같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되기만 한다면 여기가 당연히 대장이죠. 근데 여기도 정말 징그럽게 안 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시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잖아요. 레이크 팰리스가 4단지였고, 트리지움이 3단지였고, 리센츠가 2단지였고, 여기가 1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주공 1, 2, 3, 4, 5단지였는데 1, 2, 3, 4가 되고 5단지만 아직 안 된 거다. 잠실주공 5단지는 여기가 되기만 한다면 뭐 최고의 입지죠. 롯데월드 바로 앞에 있고, 잠실역 바로 앞이고, 한강공원 바로 끼고 있고, 정말 최고의 입지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의 워너비 단지이고, 여기 임장 갔을 때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크 팰리스 4단지, 잠실 4단지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석촌호수가 바로 옆에 있죠. 여기가 석촌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가깝다는 게 당연히 장점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2호선 잠실역도 갈 수 있고 세내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장점이 9호선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9호선이 멀죠. 그러니까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의 장점은 9호선을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앞에가 롯데월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백화점, 마트, 그 다음에 여기 시장도 여기 있고, 앞에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가깝고, 그런 게 레이크 팰리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경 같은 게 레이크 팰리스가 좀 잘 돼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조금 올드하고 규모가 좀 작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기 전부터 투자자가 많이 샀던 단지라기보다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단지여서 단지 관리가 조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센치나 엘스보다 연령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평균 연령 자체가, 여기 사는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열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스 리센치 가면은 여기 뭐 학군지도 아닌데 여기 뭔가 이렇게 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 기준이 강남 대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잠실이 학군지인가요? 아니죠. 답십리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이나 성동구에 비해서 잠실이 학군이 안 좋나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학군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상대적인 건데, 잠실을 학군지라고 얘기하면 잠실이 무슨 학군지야? 너 학군지 안 가봤니? 대치 안 가봤니? 목동 안 가봤니? 그래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엘리트에 비해서 다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다소 학구열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레이크 팰리스는 학군이 안 좋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송전초가 있죠. 송전초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서도 이제 송전초가 옵니다. 단지 내에서만 보내는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주택가랑 섞이는지에 대해서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 가격 반영이 5천 1억 차이 나는 거고, 여기랑 비교해서는 1억 2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뷰가 나오는 동들은 다 대형 평형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근처 동이 좀 시끄럽다라는 평도 나름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단지인 트리지움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여기는 이 버들초등학교가 있죠. 이 버들초등학교 선호도가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방과후 프로그램이 좀 괜찮게 돼 있대요. 그래서 버들초등학교 선호도가 좀 높고, 잠실 세내역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단점은 뭐예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다 좋지만 트리지움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엘스 리센츠랑 가격 차이 나는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사거리 가까운 거,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잠실역하고만 가까운 게 아니라 상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하로, 지하철과 지하 상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제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리지움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대형 평수로 가면 레이크 팰리스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약간 분위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보내거나 하는 데는 트리지움이 좀 낮고,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쾌적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크 팰리스를 선호하고. 자, 이제 2단지로 넘어올게요. 2단지 리센츠입니다. 리센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강공원. 토끼굴로 이제 가면은 한강공원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은 초중고를 다 끼고 있다. 보시면 잠신초, 잠심중, 잠신고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를 그냥 다 보낼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상가가 이제 리센츠 상가와 파인애플 상가가 있죠. 상가는 리센츠 상가가 조금 더 낫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리센츠 상가가 조금 더 낫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세대수 보시면 세대수가 엄청나잖아요. 5,500세대, 5,600세대 이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요 정도 세대수가 신축으로 지어진다면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 낮겠죠. 뭐 개포 이런 데처럼. 그런데 연식이 이제 2008년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나머지 인프라 부분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잠실의 엘리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하철과 이제 상가 지하로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학년까지는 그냥 단지 내 상가 여기 보낸다 그래요. 학원은. 고학년부터는 거의 대치동 라이딩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단지 관리 상태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물론 이제 그게 언제 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단지 관리 상태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었고, 동강 간격이 엘스보다 조금 넓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엘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강공원 접근성이 일단 좋은 게 장점이고, 여기도 잠일초, 그 다음에 잠일고등학교, 중학교는 여기 있죠, 신천중. 그렇죠. 초중고를 다 끼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치동이나 올림픽대로 갈 때 엘스가 확실히 접근성이 리센츠보다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 엘스가 좋고, 그 다음에 잠실 마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BC, 여기 접근성이 당연히 엘스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엘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긴 2호선도 있고 9호선도 갈 수 있습니다, 엘스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실 야구장도 바로, 아시아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잠실 운동장, 여기가 그냥 야구 아니더라도 사실은 산책하고 그냥 놀러 가는데 여기가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기에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원은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요 주변 이제 학원을 보내고, 고학년부터는 대치동 라이딩을 하는 거고, 엘스가 좀 단점이 동강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스는 교육열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교육열이. 여기도 이제 단지 관리 상태가 리센츠랑 엘스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0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상으로 다 차가 안 다닌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장시 이쪽에 이제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게 있으면 생각보다 좀 시끄럽다? 소음에 대한 좀 민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트랩 파에서 이제 파크리오를 이제 보면은 그 갭투를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전세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로 대출 받아가지고 매수하는 수요도 꽤 많았었고요. 잠실초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단지 기준으로 사실 이 잠실초를 보내는 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파크리오 안에서도 이 잠실초를 보내는 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가는 여기가 이제 B상가가 있고 A상가가 있는데, B상가 B동이 이제 학원이 조금 더 많고 병원은 A동이 좀 많습니다. 방이동 학원가에 이제 좋은 학원이 아까 많아서 대치동 라이동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방이동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방이동도 보내는 수요가 많다. 2호선, 그 다음에 8호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여기 9호선도 있습니다. 2호선, 8호선, 9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근데 8호선, 9호선은 조금 멀긴 하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위에 있었던 아산병원 있었잖아요. 이 아산병원 의사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만큼 좀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잠실중학교로 갑니다. 잠실중학교.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야 되니까 조금 멀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단지가 바로 파크리오입니다. 이 성내천 산책길과 올림픽공원을 바로 끼고 있다라는 게 이 파크리오의 장점이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